그거를 하는 게 PD의 역할이잖아요. 그걸 위해 이제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여러분의 광고도 항상 열려있고 언제도 환영입니다. 확실히 PD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영업직이라니까요.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와 직업 또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방울방울 사랑방. 안녕하세요. 저는 안주인 장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돌아온 뉴요커, 언제나 긍정적인 밝은 에너지의 소유자 신지연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연님 소개를 직접 한번 이렇게 카메라 보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크리에이터 매니저를 맡고 있는 신지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그리고 최근에 좀 바쁘다고 들었는데 살려주세요. 네. 제가 참 그렇게 바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항상 바쁘더라고요. 분명히 할 일이 그렇게까지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마법 같은 일이 아닌지. 오늘은 좀 여유 있겠는데 라고 생각해도 바쁘고. 그렇죠. 오늘은 칼퇴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꼭 야근이 생기고.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진짜 바쁘겠다 하면 진짜 바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쁘겠다 하면 거꾸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어. 네. 이게 편견을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일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편견이 아니라 네. 사실이잖아요. 지금 프로젝트 매니저로 네. 일을 하고 계신 건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PM이라고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저예요. 근데 크리에이터 한 분의 이제 전담 매니저가 아니라 한 PM이 여러 채널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데 5개 채널에 또 서브 채널들이 있잖아요. 채널의 크리에이터가 서브로 만드는 다른 채널들도. 그렇죠. 이런 경우까지 다 고려하면 이제 제가 만든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브 12개? 채널까지 다 하면.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는 5팀인데 채널만 봤을 때 12개의 채널. 12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채널들의 어떤 스케줄링이나 그런 걸 싹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떤 크리에이터냐에 따라 성향마다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개인 크리에이터면 보통 스케줄 관리나 광고 가져오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어려워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겨주고 채널 컨설팅 같은 경우 같이 고민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분석해가지고 컨설팅도 한번 해주고 이런 서비스도 해주고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컨텐츠가 있는데 IP 확장을 하고 싶다. 뭐 이 컨텐츠로 가지고 뭔가 더 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또 같이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하는 일에 대해서 이만큼 설명을 해주신 걸 보면은 오늘 퇴근하는 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퇴근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인터뷰 경험이 많으세요? 아니요? 처음 하는데요? 진짜요? 근데 이렇게 거의 청산유수로 그래요? 콕 찔렀는데 와르르 나오시는. 저희가 또 영업직이라. 아니 영업직이라고요? 크리에이터를 맡다 보면 영업도 해야 되고 내근도 해야 되고 외근도 해야 되고 촬영도 따라가야 되고 PD도 했다가 매니저도 했다가 막 할 일이 많더라고요. 진짜 바쁘네요.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책임도 많고 그만큼. 맞아요. 그게 되게 걱정이 되지만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되게 금방 흥미를 잃어요. 나의 성향이 지금 이 일에 반영된 것이 아닐지. 그런 게 그 취미 생활도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즐기시더라고요. 뭐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게 살짝 질리니까. 그쵸. 이 취미 저거 이거 더 재밌어 보이는 거 하나씩 이렇게 맞아요. 하다 보니까 취미 부자가 된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좀 관심이 남들 비해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일에. 그거 너무 좋은 일이네요. 근데 좀 피곤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잠깐 소개와 곁들여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또 지연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제고등학교가 저희 해와 쪽에.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쭉 하셨겠네요. 청주 사람이라 네네네. 집에 안 들어간 지 되게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이후로 쭉 그냥 자취하듯이 기숙사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학교 얘기로 넘어왔는데 그 고등학교도 기숙사 생활을 하셨다 그랬고 대학교도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한번 소개만 살짝.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해 주셨
아쉽지만 뉴욕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 이서진 씨 동문인. 네, 이서진의 뉴욕. 뉴욕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식당들이나 갔던 코스들이 많이들 가는 코스인가요? 아마 네. 맞을 거예요. 왜냐면 네. 가는 데가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게 저희 학교가 좀 특이해요. 보통은 대학교 이렇게 하면은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학교는 캠퍼스가 없어요. 그니까요. 저 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쵸, 이상하죠. 한국의 대학교들 입구라고 할 게 명확히 있거든요. 정문. 울타리까지는 없어도. 정문이 있잖아. 맞아요. 구글 지도 딱 보니까 그냥 도로에 이렇게 핀이 꽂히는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그 네. 핀이 꽂힌 것도 그거라고 하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 네. 그게 저희는 막 본관 이런 게 없거든요. 아. 그냥 다 왜 대학교에 후원해준 사람들 이름 따서 만드는 그 건물들이랑 건물 이름이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본관이라고 불릴 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 본관의 기준이 뭔데? 본관의 기준이 뭐 수업을 많이 하는 곳이야? 그럼 다른 곳이 또 유명한 건물이 있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캠퍼스다라고 세뇌를 하면서 다녔던 데는 있어요. 그 워싱턴 스퀘어 파크라고 네. 스트리트 기준으로 4스트리트에서 8스트리트 정도까지 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공원이 작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여기가 나의 그 교내다 생각하고 돌아다니는데 거기 네. 주변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물,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물은 뭘까요? 기숙사. 땡. 학생회관? 학생회관? 네. 학생회관이라는 게 있구나, 한국은. 그러네. 어머나. 없어요? 없어요. 아. 그렇게 부를 만한 게 이제 식당이 있는 기준인 거죠, 학생회관이. 정확히 그렇진 않고 학생들의 약간 대표격 되는 분들이 약간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행정 보는 선생님들이 계신 건물. 약간 그렇게 칭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약간 비슷한 건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학생회관이라고 할 만한 게 없긴 한데 어쨌든 네네. 제가 생각했던 네, 학생의 네, 가장 네. 중요한 곳은 도서관이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도서관에 살았거든요. 도서관이 24시간이에요. 왜냐면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아.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내가 거기서 졸업하고 하려면. 그쵸. 일단 졸업 뭐 요건이 빡세다기보다는 졸업을 하기 위해 학점을 따야 되는데 저희는 절대평가 하거든요. 그냥 개개인이 잘해야 돼요. 이게 그쵸, 개개인마다 빨리 졸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이제 학점을 채우면 졸업 요건은 채운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AP라고 대학교 수업에 준하는 수준의 수업을 미리 수업 듣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국제고니까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AP 시험을 보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왔었는데 저는 AP를 5개 정도 따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5개를 다 교양 점수로 받아서 20학점을 먹고 들어갔다. 총 몇 학점? 그 졸업이? 네. 128학점.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스타트가 학기를 좋았네요. 한 학기를 먹고 들어간 거였는데 왜냐면 한 학기에 최대 18학점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저희 학교의 정말 최대 장점은 정말 많은 교수님과 많은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업을 내가 신청하면 다 들을 수 있어. 물론 인기 있는 수업은 똑같이 어려워요. 왜냐면 인기 있는 수업이란 결국 인기 있는 교수님의 수업이라는 거고 교수님은 한정돼 있으니까 한 그렇죠. 분이니까 물론 어려운데 왜 교수님이 상관없는 수업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수업 많이 들었거든요. 막 재즈 댄스, 발레, 뭐 뮤지컬 뭐 이런 연기 수업 막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구나. 연기 수업까지요? 재밌잖아요. 어차피 교양으로 듣는 건데 나는 2학점 뭐 A로 채우나 B로 채우나. 그러니까 이게 맞는 비율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진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사회체육학과의 탁구 수업을 한번 들은 적 있어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전공도 아니고 저희 단과대 수업도 아닌데 이제 막 그냥 신청해서 저는 뮤지컬 수업 듣고 싶다. 연기 수업 듣고 싶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신청하면 가서 막 교수님들이 챙겨줘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전공 얘기를 안 하고 맞네. 내 전공 얘기 안 했네. 네, 제가 이거를 빨리 물어봐야 되겠다. 전공이 어떻게 됐었던 거죠, 도대체? 네, 저는 일단 전공은 미디어 컬처 앤 커뮤니케이션이 저의 전공이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컴 전공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좀 더 학술적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통신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미디어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맞아요. 이게 사실 미디어라고 하면 지금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미디어는 방송이나 그쵸. 유튜브 콘텐츠, 뉴미디어 약간 그런 것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막 전보 치고 막 전차 지나다니고 막 전기의 발달 이런 것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다 미디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그치. 내가 생각한 미디어는 뭐 그게 아닌데. 아닌데 나는 네. 뉴미디어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사담이긴 한데 네네. 진짜 재밌는 수업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수업이 두 개인데 하나는 뉴미디어 수업이고 하나는 데스미디어 수업이에요. 데스미디어요? 데스미디어는 죽은 미디어들에 아.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그런 미디어 산업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고 그 스터디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고 이 망한 산업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약간 이런 설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수업이다. 그러니까 그 수업 되게 흥미로워 그쵸? 보이는데요. 네, 뉴미디어는 사실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과거를 학습해서 현재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수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미국에서 적응하는 게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선뜻 먼저 탁과 수업을 들으러 가고 그쵸. 연기나 춤 수업을 들으러 갔다는 거 보면 적응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땠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파워 2여서 근데 적응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확실히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네. 이제 기숙사 배정 받고 OT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거기도 OT가 있어요? 있죠. 아, OT 있어야 OT 돼요. 뭐 해요? OT 없으면 이제 애들이 길을 못 찾아요. 아, 길 알려주는 그런 길 OT예요? 알려줘야 돼. 길 알려줘야 돼. 이 한국 대학의 OT에 대해서 좀 아시죠? 알아요. 아. 실생활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약간 그냥 MT인데 신입생들이라서 이제 그렇죠.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제 그거 아니고 일주일해요. OT를 일주일을 해요? 하는데 네. 너네 전공 앞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고 너네 커리큘럼은 이렇게 있고 너희에게 이런 선택지가 있어. 너네 앞으로 수업 들으려면 요런 식으로 다녀야 되고 지도가 있어. 근데 지도 와도 모르겠지. 너네 이렇게 이 건물에는 이렇게 입장할 수 있고 저 건물에는 저렇게 입장할 수 있는데 보통 수업은 이 건물 저 건물에서 해. 하지만 저 건물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 막 이런 거 알려줘. 그러니까 알아서 잘 찾아서 그렇죠. 가라. 일단 난 안내는 다 해줄 건데. 약간 전반적으로 그런 스탠스인가요? 네, 되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아. 그런 맨하탄에 네 멋대로 돌아다녀라. 하지만 네네. 수업은 제 시간에 와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 어떻게 통제하냐면 OT에서 과대를 정합니다.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럼요. 너무 자유로워서 네. 그게 저는 처음에 적응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하긴 너무-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니까. 이렇게 다 정해진 것만 살다가 네. 뭐를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데 네 맘대로 하라니까. 그게 좀 당황스러웠다.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낯을 좀 가리는 편이어서 만약에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 외로워서 힘들었다라고 할 것 같은데 지연님께서는 진짜로 학교 생활에 그쵸. 적응하기 힘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외롭기도 네. 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쨌든 타지니까. 맞아, 타지니까. 네. 근데 그래서 유학생 친구들이랑 되게 서로 의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학교 얘기 너무 재밌는데 저 오늘 시간 많아요. 한 3시간 할까요? 녹화? 저 좋아요. 왜냐면 저 부전공도 있거든요. 그니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거기 눈이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웃겨. 부전공 얘기 짤막하게 하시죠. 부니까. 오케이. 부전공이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부전공을 전공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 요게 약간 부전공이 뭐죠? 프로듀싱입니다. 네네. 그 이제 프로듀싱에는 사실 여러 가지 분야의 프로듀싱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의 부전공은 그 분야를 들어가서 정할 수 있었어요. 어느 분야의 프로듀싱을 하고 싶냐. 를 들어가서 정할 수 있어요. 요것 또한 자율이네요. 네. 오, 대박이다. 진짜. 영화,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 까지? 연극까지 이렇게 네 분야로 있었어요. 그 중에서 뭘 선택하신 거예요? 뭘 선택했다긴 또 애매한 게 네. 수업을 내 맘대로 들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 수업 프로듀싱 그 예산 관리, 버짓 관리 운영하는 수업 하나 듣고 그러고 스크립트 쓰고 막 이런 거는 연극 거 듣고 그래서 정말 제 맘대로 들었어요. 약간 지금 이렇게 막 여기저기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학교에서 그런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물론 성향은 있었겠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를 배운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네요. 그쵸? 네. 저 한국 생활에 절여져 있는 사람이라 네. 너무 웃겨. 너무 웃기다는 말 이렇게 입 밖으로 내는 편이신가요? 네, 예. 네. 이 리액션 잘해드려야 이제 네. 상대도 기뻐하니까. 그렇죠. 저 기분 좋았어요.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또 한국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속력이 되게 있잖아요, 학교에.
왜 웃었어? 나 그게 되게 부러웠는데? 아 결속력이라고 하면 뭐 어떤? 약간 그 같은 단과대나 같은 과 친구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족보 돌려보고 막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뭐 선배들이 좀 챙겨주고 막 이런 문화? 근데 저희 학교는 그런 게 정말 1도 없었고 그게 또 저희 학교의 좀 특이점인 게 미국 대학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뉴욕에 있다 보니까 인턴이나 이런 거 구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솔직히 막상 내가 4학년, 3학년이 돼보면 그게 막 쉽진 않거든요. 다른 학교들은 고립되어 있는 학교가 많아요. 그냥 정말 옥수수박 한가운데 있는 뭐 이런 학교들 많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배들이 다 물려주고 막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부러웠어요. 내가 취업할 때 조언해줄 사람 있는 그쵸. 거.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 그쵸? 느낌 오네요. 네. 그리고 일단 취업이 정말 저희 학교는 각자 도생이었어요. 네트워킹을 해도 이제 선배들이 막 와요. 이번에 뭐 디즈니랑 뭐 넷플릭스랑 이런 데서 취업하여 있는 선배들이 와서 선배님들한테 저 무슨 전공하고 있는데 저 요새 무슨 프로젝트 한다. 혹시 그 회사는 어떠냐? 거기 뭐 TO 있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네트워킹에서 물어봐서 TO 있으면 저 거기 원서내도 돼요? 저 좀 뽑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금기시 되잖아요. 거의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근데 미국은 그게 당연해요. 무조건 네트워킹으로 입사를 해요. 거의 다. 그래서 인맥이 좋을수록 입사가 쉬운 거지. 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아닐수록 입사가 쉽고. 그러면 이제 졸업할 때 즈음에 웹드라마를 네. 제작을 하신 건가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같은 학과 유학생 친구랑 같이 이제 그걸 공동했는데 사실 연출적인 면에서는 그 친구가 많이 담당하고 저는 좀 더 마케팅이나 그 정산이나 좀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냥 정말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맘맞아서? 네. 일단 제안은 제가 했어요. 왜냐면 그 프로듀싱 부전공을 한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PD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의 전공은 PD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PD로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 만들어 놓고 졸업을 해야 앞으로의 나의 커리어에 뭔가라도 언급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졸업하기 전에 뭔가 제작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본은 짜는 것부터 그 친구랑 같이 시작해가지고 막 시작을 하고 촬영 감독님 섭외했고 배우분들도 2분 섭외 따로 했고 음향 감독님, 조명 감독님 그리고 PA들은 다 친구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이제 촬영 감독님들도 다 무보수로 해주셨어요. 무보수로? 취지가 좋고 학생이 만드는 거니까 우리 무보수로 그냥 우리 필모 개념으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무보수로 도와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 촬영 장소도 뉴욕에서 왜 한국 애들 얘기를 찍었는지 뉴욕에서 한국스러운 배경을 찾아야 되는 거야. 네, 로케이션이 어딨어. 한식당. 그래서 한식당에 제가 또 엄청 친하던 한식당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냥 저희 여기서 한번 회식할 테니까 저희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촬영하게 해달라. 그래서 딱 오픈해 주시고 그렇게 간 데가 2군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로케이션을 해결했다. 이게 참 그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잘 현명하게 좀 헤쳐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가잖아요. 이거는 엄마 아빠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학비가 비싸요. 저희가 128학점 들으면 사실 졸업할 수 있는데 저 132학점 들었거든요. 와우, 그러니까 풀타임 학생으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내가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파트타임이라고 하면 학비의 반을 내가 띵겨 먹을 수 있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는 풀타임 학비를 받고 파트타임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그 나머지 반을 여기 제작비로 쓰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여기저기 잘 활용했습니다. 약간 그 엄마가 교과서 사야 돼 약간 근데 그런. 그렇게 하기엔 스케일이 좀 컸어요.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한테 혹시 지금 들켜서 뒤지게 맞을지언정 되게 저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여쭤보고 싶은데 결과는 좀 어땠어요? 처참했죠. 근데 뭐 의의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크라우드 펀딩은 어쨌든 회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100%에 우리 지인의 힘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하게 됐으니까. 왜냐면 학생 때는 그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쨌든 저는 거기서 배운 게 진짜 많은 게 촬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촬영 감독님은 이런 디렉션이 필요하구나. 연출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뭐 프로듀싱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배웠고 크라우드 펀딩을 했잖아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크라우드 펀딩의 금액마다 보상이 있잖아요. 그 보상을 어떻게 설정해야 사람들이 좀 흥미를 가지고 할지 어떻게 해야 더
비싼 걸 고를지 그런 거를 고민하는 과정이 되게 많은 자산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그 PD라는 업무를 한다는 게 뭐 해외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저런 다양한 수업들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졸업할 때 만들었던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마케팅적인 부분 제작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PD 감독으로서의 또 업무도 다 해봤으니까 되게 육각형 인재가 되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인재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육각형으로 경험은 해봤고 그러니까요. 근데 전 그 경험을 해본 게 너무 좋았던 건 나랑 제일 맞는 게 뭔지에 대한 파악이 좀 빨랐어요. 저는 확실히 영업직이 잘 맞고 사실 저는 PD도 다 영업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왜요? 그렇게 제가 그 웹드라마 만들 때를 예로 들면 식당에 로케이션 받아온 거, 시딩 받아서 사람들 준 거, 막 이런 거 다 생각하면 그거 다 영업인데 그거를 하는 게 PD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PD가 진짜 영업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가 나의 성향이랑 잘 맞고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PD로 진로를 잡고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거기서 붙였어요. 네, 그래서 한국 와서 PD 업무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너무 어렵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PD를 꿈꾸는 친구들은 한국에서 대학교 때부터 미리 공부하고 그 취준을 준비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하나도 몰라. 그러네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수준이어서 거의 막 포획기를 해서 첫 입사는 PD 쪽이 아니고 IT 기업에 연예과학이라는 어플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이제 연예과학 어플에 올라가는 콘텐츠를 만드는 에디터로 입사를 했어요. 완전 PD랑 또 다른 쪽 영역이었네요. 근데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어쨌든 전 관심이 있었던 거라 그런데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게 재미있다고 느꼈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죠. 일을 하다가 같은 콘텐츠라고 해도 결이 너무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지금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서 경력을 쌓아서 커리어가 생겨버리면 다른 분야로 가기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려치고 나와서 CJ에 너무 입사하고 싶어서 지원을 5번 했는데 5번 떨어졌어요. CJ가 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니까 CJ가 좀 너무 자유분방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연님만의 데이터인 거죠? 네, 저만의 데이터. 저만의 데이터.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쵸.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5번 떨어졌는데 5번 떨어져 보니까 내가 굳이 CJ 갈 이유 있나? 그치. 이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 시기가 약간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자유롭고 뭔가 내 생각을 완전 정리 딱 해서 나 취직해서 일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을 못해. 안 시켜줘. 나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일을 몇 년 정도 못한 거잖아요. 1년 반? 2년 가까이? 그래서 고시 공부를 했어요. 외교관 후보자 시험 1년 반 정도? 왜냐면 계속 하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나는 공채에 맞지 않는다.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공부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했던 것 같으니 공부를 해보자. 공정하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치. 성향이 안 맞았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자유분방한 사람이 또 앉아서 공정공부 계속하고 얼마나 좀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그 첫 회사를 다니면서 국제 활동을 했었잖아요. 어쨌든. 근데 수입이 없이 공부만 한다는 게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면서 알게 되는. 하면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건강이 진짜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다는 스트레스를 나도 모르게 엄청 받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취준생 분들이 다 비슷한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알바라든 뭘 하든 경제활동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없어지는 순간 되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심적으로 힘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엔딩 멘트 같은데 여기서 끝낼까요? 그런 와중에 되게 운이 좋게 그 같이 인턴을 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나 여기로 이직 제안을 받았는데 난 이직할 생각이 없어서 혹시 언니 지원해 볼래? 이렇게 하고 소개해 준 게 웹예능을 같이 했던 네네네네. 그 회사예요.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됐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서를 넣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 보고 싶다 이러셔가지고 면접 보고 그렇게 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단어가 떠오르네요. 존버. 근데 맞아, 정말 정답. 모든 사람은 자기 타이밍이 있다고. 맞아. 나의 타이밍은 그때였던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공감이 너무 많이 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좀 공감이 되네요. 뉴욕 얘기는 공감 못했어요. 인정.
아니, 솔직히 누가 공감하겠어요. 아, 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맞아. 버티면 됩니다. 그 버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쵸. 힘든 건 힘들고 왜 힘드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치. 끝을 모르니까. 그렇지. 이 하늘이 언제까지 무너질지 모르니까. 왜? 너무 슬퍼. 그러니까요. 예, 그게 참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러면 드디어 원하는 PD 업무를 이제 시작을 그쵸, 하게 된 그쵸. 건데 생각한 거랑 이제 비슷한 업무였나요? 일단 그 회사 안에서도 제가 직무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아, 2년 반 사이에? 네. 네. 그래서 원래는 드라마 PD로 입사를 했다가 사업부로 넘어갔다가 사업에서 이제 완전 뉴미디어 담당하는 걸로 해서 웹예능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드라마 PD가 됐을 때는 이거를 하고 싶어서 어쨌든 여태 고생을 했으니까 그쵸.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그때 대표님은 미국 분이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해외 대본들도 많이 수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영어로 읽고 한국어로 읽었다가 영어로 읽었다가 한국어로 읽었다가 이제 머리 뒤져뜯다가 네, 그걸 또 다 정리해서 공유를 해야 돼. 그래야 판단이 되잖아요. 아. 이거를 제작을 할지 말지를 어. 결정하기 위해 읽는 거니까. 근데 그걸 하면서 정말 많이 늘은 거는 네. 글을 요약하는 능력이 진짜 급상승. 아, 대본이 분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다 읽고 한 장으로 정리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PD 업무를 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것들을 그때 많이 경험해본 것 같아서.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직무를 옮겨서 이제 웹예능을 하게 돼서 저는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드라마보다 웹예능이 저는 더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네. 드라마는 만드는데 2, 3년 걸려요. 그리고 막 3년째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프리인 게 수두룩해요. 그게 너무 긴데 성과는 안 나오고 맞아. 재미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웹예능을 딱 왔는데 네. 빨리빨리 돌아가고 네, 막 맞아. 촬영 들어가고 막 정신 없을지언정 네, 내가 하면 되잖아. 맞아.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드라마도 드라마만의 매력이 있지만 그쵸. 예능은 또 예능만의 매력이 있고. 그러니까 드라마는 좀 각 잡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 네. 예능은 한번 봐볼까? 이러고 네. 봐도 되니까. 음. 그래서 저도 그게 예능의 매력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이사돈술지를 하면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이 유튜브 생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어쨌든 채널 관리를 제가 했잖아요. 제가 다 했거든요. 네. 아, 그랬구나. 진짜 내가 거기 네. 댓글이랑 뭐 아. 자막 하나하나까지 제가 다 잡았거든요. 네. 그거를 다 해보니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아. 이 관리를 하면 어떤 점이 좋고 이런 데모가 있으면 뭘 전략적으로 짜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건 채널 하나잖아요. 네. 너무 답답한 거야. 아.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표본이 없으니까. 다른 채널은 어떻게 어. 하는데 우리 채널만 이래? 다른 채널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살아? 야, 네.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그래서 샌드박스에 지원을 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은 흐름이다. 저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존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쓰러지겠지 하고 그치. 나오고 도끼 찍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단 2번 만에. 그렇죠. 2번 만에. 이 정도면 나이스죠. 그럼. CJ도 5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딱 찍었는데 얘 좀 관심 진짜 있고 공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입사를 아. 하게 됐는데 와서 저는 가장 좋았던 점이 모든 유튜버의 그 데모를 볼 수 있다는 점.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저도 데이터가 이제 조금씩은 그쵸. 생기고 있는 중인데 저도 그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다른 채널은 어떻게 도대체 하고 있지? 있지? 맞아. 네. 걔네는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구독자 한두 명 늘어가는 걸 보고 좋아하고 있을까? 다음 스텝은 뭘 밟고 있지? 왠지 다음 스텝 필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아, 모든 그런. 유튜버의 그 고민인 것 같아요. 그걸 위해 이제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여러분의 광고도 항상 열려 있고 언제든 환영입니다, 선생님. 네, 저기 뭐 카메라 밖에 계시지만 저희 대표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제가 그랬죠, 영업직이라고. 아, 네네. 그러네요. 확실히 PD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영업직이라니까요. 농담입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취미 얘기까지 좀 갈라 그랬는데 못 갔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너무 할 얘기가 할 얘기가 많아요. 너무 많은 내용이고 저도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얘기 꼭 하고 싶은데 밥 먹으면서 하시죠. 좋아요. 네.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그럴까요? 지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지연님이 앞으로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업무로만 커리어를 쌓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 개발도 하고 아까 얘기 못했지만 어쨌든 취미가 많잖아요. 네네. 그 취미가 결국 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요. 예. 업무에 다 도움이 되는데 예.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는 음. 많은 크리에이터들과 더 채널을 쉽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고 인사이트를 많이 갖춘 인재가 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사실 크리에이터들이랑 일하다 보면 네.
그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서로 소개를 많이 시켜서 어. 나의 킹덤을 만들어. 아 신지연 세계관. 신지한 세계관을 만들어가지고 모두 네. 나를 기점으로 친해질 수 있게. 아 신지연 유니버스를 만들고 싶다. 네, 이제 그럼. 아무튼 인류애가 이렇게 가득 찬 지연님이셨다. 오늘 인터뷰 한마디 부탁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또 저희의 인연을 놓치지 않고 네.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네. 나의 성취, 나의 뿌듯함. 그러니까 예.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진행도 너무 잘해주시고. 아직 모자라죠. 예. 아닙니다. 오늘 정도면 아주 매끄러웠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제가 투마치 토커인데 네. 이렇게 적절하게 흐름도 잘 끊어주시고. 못 끊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 많이 끊었다. 많이 그런가요? 끊었다. 많이 끊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오늘. 예, 편집은 뭐 30분 안쪽으로 들어갈 건데 이게 정말 좋은 얘기 그리고 약간 보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스들을 많이 이렇게 전해주신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학력과 업무 경력에 대해서 얘기만 나눴지만 이것을 만드는 힘은 맞아요. 인간 신지연한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다음에 꼭 또 그럼 한번 불러주시면 시간 뺏어오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인생의 활력소가 다행이다.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좋고 뜻깊은 얘기 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육각형 인재 아유. 신지연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저희는 그럼 다음 화에서 다른 분과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ake me away, 'cause I can be the man. Let somebody run